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큰 이슈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슈긴 한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굉장히 앞서가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이제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메타의 마크 주커버그는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지금 SNS가 중요하잖아요. 네, SNS가 중요한데 트럼프가 직접 세운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여름에 그 총 맞고 귀에다가 총 맞고 파이팅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트럼프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오바를 했죠. 그러면서 지지율이 확 밀리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갑자기 바이든이 대선 포기하고 해리스를 밀어주면서 이게 막 분위기가 또 반전됐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갑자기 또 해리스 지지하면서 분위기가 막 달라졌는데 지금은 다시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자, 트럼프 미디어라는 회사가 9월 저점 대비해서 140% 주가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테마주가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 테마주가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 미디어니까. 근데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열심히 트럼프를 위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테슬라는 사실 트럼프의 정책의 피해주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잘 해지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방산이나 굴뚝산업, 원유 등의 자동차 이런 쪽은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자기 지지 기반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되면 일단은 정책적으로 보면 관세와 감세잖아요. 관세는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세계 무역을 축소시키니까 안 좋죠. 근데 감세는 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EPS 증가를 또 높여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미국 주식만 좋다는 거죠. 미국 주식만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결국 달러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1기 때는 달러 약세를 좋아했죠. 트럼프가. 우리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를 유도했는데 지금은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달러가 강세인 게 좋다. 그래서 자기가 강달러를 시연하겠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와 더불어서 재정을 많이 풀겠죠. 왜냐하면 감세를 하면 세수가 줄잖아요. 세수가 줄면 이거를 어디서 커버하죠? 물론 이제 일부 관세를 부과해서 가져오는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 발행하면 결국 금리가 튀죠. 시중금리가.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다시 또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이죠. 관세를 때리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인플레를 유발하면 금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사실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의존이 높은 국가들은요 직격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수출 제가 데이터들을 분석해드리면서 상반기까지는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리 대미 수출이 올라가고 대중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대중 수출이 좀 회복이 됐는데 대미 수출이 이제 주춤한 상황이죠.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의 등장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출이나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환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때문에 국내 주식이 안 좋은 거냐, 수출이 안 좋아지는 거냐. 그렇게 일부기에는 영향이 있죠. 근데 이제 결국은 대한민국이 펀더멘탈 쪽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게 제가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암울한 때가 있나 싶은데요. 이게 이제 스타트 하는 건가? 결국 저출생 고령화. 애를 안 낳죠. 네. 노동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은퇴를 하고 있고 양질의 노동이 투입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는 요소 투입형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계속해서 노동이나 자본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높아져야 되는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레버리지를 쓰는 나라잖아요. 제조업의 거의 3배 레버리지를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내수는 거의 포기했죠. 사실 저는 이런 저출생 고령화와 내수가 망가진 것은 결국 부동산의 쏠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산이 이제 결국 부동산에 쏠리면서 이런 것들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경제 구조가 계속해서 뭔가를 투입을 많이 해야지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락했죠. 요거는 조업 일수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무래도 10월에 임시 공휴일도 많고 했기 때문에 조업 일수가 줄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게 일평균 수출도요, 요게 1% 증가밖에 안 나옵니다. 자, 전년 대비해서 1% 하루에. 기억나시겠지만 여러분, 작년에 반도체가 최악의 사이클이었죠. 네. 그 사이클에 대비해서 1% 증가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36%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증가했는데, 그동안 우리 월간 데이터로 보면 다 50%를 상회했었죠. 지난 늦봄부터 여름까지, 그죠?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50%를 계속 상회하다가 지난 9월에 이게 38%대로 떨어졌고요. 이게 이제 36%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 수출, 성장률에 대해서 이게 피크아웃,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영향이 크죠. 반도체가 영향이 큰데, 반도체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향이 큽니다. 왜냐면 HBM 쪽, 하이엔드 쪽에서는 HBM을 잘 못했고, 결국 커머디티 쪽에서는 중국의 CXMT가 마켓시어 먹으려고 막 치고 들어오고 있죠. 지금 6%의 점유율에서 이제는 10%까지 늘리겠다. 그럼 결국 우리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EPS 향후 12개월 EPS 추정치가 지금 이걸로 감안하면 PER이 거의 8.5배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역대급으로 저평가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싼데 모멘텀이 뭐가 있냐? 네,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내년에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네, 우리 테크 혁명 측면에서요. 테크 혁명에서 보면 2016년에서 2017년 이때 이제 서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죠. 네. 이때의 테크 혁명보다 지금 AI 혁명이 훨씬 더 큰 혁명은 맞아요. 훨씬 큰 혁명은 맞습니다. 근데 서버 클라우드 때 대비해서 지금의 HBM 모멘텀에서 보면 이익률이 이때가 못합니다. 이때보다 이익률이 낮아요. 테크 혁명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큰 혁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이때의 이익률을 못 뽑아내는 이유는 또 지역적으로 들어가면 삼성전자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만큼 예전만한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나 이제 TSMC나 일본의 디스코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수혜받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졌구나, 우리 산업구조가.
자, 그러면 우리 산업 구조가 취약해진 측면에는 결국 이제 중국의 영향이 있습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하고 제조업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죠.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래도 기술은 앞서 있지만 중국이 젓가락 치고 들어온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점점 더 이제 중국은 첨단으로 제조업을 치고 들어오고 있죠. 미국이 이렇게 견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2019년에 전 세계 제조업 수출 비중을 보면요. 수출 비중을 보면 한국이 2.9%,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었고 중국이 13.3%였습니다. 자, 그 사이에 미국이 굉장히 많은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규제를 했죠. 그러면 2023년 됐을 때 한국의 점유율이 얼마나 줄었냐? 2.7%로 하락을 했고요. 중국은 그 사이에 미국한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14.4%를 기록했습니다. 자, 13.3%에서 1.1%포인트가 오히려 늘어난 거죠. 자, 그 사이에 우리는 대중 수출이 급속도로 줄고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수출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죠. 대미 수출로 만회를 했는데요. 그럼 중국은 도대체 어디 팔아가지고 이렇게 수출을 많이 늘렸냐? 단일 대우 안 되는 지역 기억나시죠? 네, EU, 아세안. 이런 데다가 엄청 수출을 다변한 거죠. 일명 사실 택가리라고 하죠, 택가리. 네. 중국 무슨 테무 같은 데서 사서 택 갈아서 쿠팡에다 팔고. 자, 이런 것들이 글로벌리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은 오히려 수출 점유율을 늘렸다. 거기서 결국 2차 전지, 태양광, 전기차, 심지어 반도체까지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늘렸고 여기는 결국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먹어야 되는 쪽인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빠르게 속도를 높였다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중국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수출 규모로 보면 한 3배 정도 됐어요. 3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네, 24년 지금 보면 여기 한 9배 될 겁니다. 아마. 그 사이에 3배 차이가 난 거죠. 미국이 못 팔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고 있다. 네, 우리가 수출이라고 이야기하면요. 흔히 그냥 제조를 해서 수출해서 소비 미국 같은 데다가 한국에서 제조해서 미국에다가 파는 게 수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지금 수출의 거의 절반은요. 제조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 호주 같은 데서 광석 같은 거 수입해서 요거를 이제 중간재를 만들겠죠. 한국에서 중간재. 요거를 최종재를 만들겠죠. 어디서 만듭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미국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미국 소비시장에다가. 전체 수출로 보면 이게 거의 절반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중국이 앞쪽으로 전방시장으로 후방시장으로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약간 자신 없는 분야다 보니까 말이 많은가 봐요. 네. 영상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결국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이 결국 서비스 산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물론 K-팝, K-푸드 이런 건 좋은데요. 그게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규모가 안 되죠. 그래서 당장 돈은 벌여야 되고 결국은 미국 투자 쪽으로 가는 흐름이 아닐까.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달러 자산 중심으로 내년에 유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뷰는 제가 혹시나 뭐 바뀌면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하게 나타나면 사실 결국은 강달러가 되면 미국에서 유동성이 우리나라 같은 신흥시장으로 좀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쉽지 않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돈을 벌어야겠고 네. 그래서 결국 미국 쪽으로 좀 더 당분간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AI 노출도가 높은 미국 기업들 중심으로 여전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일 뿐이고요.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잘 참조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고 긍정적인 내용으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